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 도가리 시사브리핑 뉴스를 듣는 남자 김씨 아저씨 김덕수입니다. 오늘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읽어주는 남자 진행 중에 문재인 후보의 부인의 성함에 아주 혼선을 빚어서 정말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가 오보였잖아요. 네, 기사가 오보더라도 제대로 알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뉴스 읽어주는 남자는 인터넷상의 뉴스들을 2030의 시각에서 해설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디테일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종숙 여사님과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뉴스 이 사진부터 봐주시죠.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셨죠? 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종숙 여사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저도 오늘 사진을 찾아보면서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사진 보면서 저희 공식 CM도 들어왔어요. 공식 CM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 CM 마이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239번의 연살, 사람들의 현실은 총 1680쪽의 연살문 곳곳에서 다 기억할 수 없다면 다음 세 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가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네, 이 CM이 저희 공식 CM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광고해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광고 12월 2일 날 KBS 9시 뉴스 후 21시 40분 그리고 개그 콘서트 전에 21시 15분에 그리고 특별기획 최후의 제국 전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은 MBC 대선 후보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그 후에 방송된다고 하고요. MBC 여성시대 라디오 1, 2부 지금은 라디오 시대 10시 29분, 5시 29분에 방송된다고 하고요. 12월 4일 화요일 날은 2시 만세 1, 2부 이후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MBN 뉴스투데이 2부 후에도 동남아시아 KBS 9시 뉴스에서도 방송되고 YTN 뉴스와이드 8시 그리고 뉴스투데이 8시 59분에도 방송된다고 하니까 조금씩 들으시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친구들에게도 멀리 알려서 한 번씩은 들어보자. 기억나시나요? 세 마디? 뭐였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세 마디 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듣고 외웠어. 어제도 살짝 들었잖아요. 내가 외웠단 말인가?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이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15일 날 블랙이글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죠. 이게 추락하는 최초의 추락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정비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 이 정비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안타깝게도 자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항공기 하나가 떨어져도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정치권은 도대체 몇 명을 고난에 빠뜨리면서도 왜 반성할 줄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명복을 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청소년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성량현 선생님 나오셔서 아주 스펙타클하고 굉장한 얘기들을 나누셔서 설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고민할 거리가 과연 무엇인지 간략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스펙타클하지 않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점수 등급, 대학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청소년의 삶이고 그 원인은 불평등한 교육 현안이라고 꼬집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준별 심화 수업, 대학 탐방, 논술 수업, 독서실 사용 등이 일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제도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든 걸 지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친구는 한 달에 영어 60만 원, 수학 70만 원짜리 과외를 받고 시험 기간에는 하루 4시간씩 과학 선생님이 1대1로 붙어 있다. 나도 과외 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 네, 빈부의 격차가 성적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우리 학교에서 기존 교복 말고 편한 생활복을 입을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학부모 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무산시켜버렸다. 당사자는 우린데 참여도 안 시켰다. 이거 알바를 하는데 전단지 1,500부 돌리기로 했는데 2,000부 주고 1,500부를 속이더라.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500불을 속였네요. 500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OECD 18개 국가 중 네. 우리나라가 물리적 행복지수. 여기 보면은 집에 성인이 직업이 있는지, 집에 책이 10권 넘게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 OECD 18개 국가 중에서 4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행복지수를 묻었더니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해서 그 중에 꼴등 23위 했습니다. 이게 정식이 아닌가요? 정상? 지금 생각하는 것들? 행복은 위에 네. 있는데 정신적인 행복. 자,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개일 뿐 집단 성폭행범은 결국 무슨 얘기냐? 텍사스주 리버티 카운티 법원에서 벌어진 건데 이거 미국적으로 완전히 난리가 난 성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착한 소년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한 마리의 멍멍이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뭐 종신형, 99년, 뭐 15년형 다 때렸다는 얘기죠. 변호인 측은 뭐라고 그랬냐면 소녀가 남자를 유인했고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11세 소녀가 네. 뭐 했다고요? 유혹했다고? 네, 그런 식으로 뭐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영화가 2편 나왔는데 한 편은 범죄 소년이고요. 다른 한 편은 돈크라이 맘이라는 영화입니다. 한쪽은 범죄 소년의 입장에서 보는 영화고 하나는 성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복수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는데 답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영화죠? 내가 살인범이다? 그걸 보니까 전혀 인면 수심에 어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으면 진짜 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우리들의 이 심리도 안정적이게 뭔가 채워질 이 필요도 부분에서 있고. 한 가지만 포인트를 좀 점검해 보죠. 뭐냐면 범죄의 질이 나쁨으로 이 부분을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포인트죠. 이유가 뭐냐? 학부모들이 가해자, 피해자 부모들 찾아가서 협의 혹은 합의 이끌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선처하는. 법은 엄연히 살아있는데 피해자는 영원히 피해자를 안고 가해자는 그냥 빼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 확실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최고 형량을 때려야 된다는 법적인 정서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성낙연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하고 가셨듯이 그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문제 요소가 있는데 문제 요소는 해결하지 않고 형량만 늘린다고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제가 이미 얘기했던 걸로 결론이 나는 걸로. 네. 다음은 조금 심각한 얘기 중에 화가 날 얘기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뉴스가 좀 짧습니다. 오늘 남은 뉴스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이 뉴스입니다. 부자 증세 땐 서민 부담만 가중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납세자 연맹이 부자 증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소득 전문직인 건물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20% 올리겠다는 소리를 왜 들었냐? 올해 세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려고 집주인을 찾아갔더니 현금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랬더니 월급 10% 올리겠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 떼주면 세금에 노출되니까. 이런 얘기죠.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 인상으로 메꾸려는 부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납세자 연맹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상하네. 여기에 계속 예를 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죠. 그 루이비통 회장이 부가세를 피하려고 벨기에로 이민 갔다는 얘기고 부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타국으로 이민 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연맹 측은 1%의 부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조세 경쟁까지 벌인다. 근데 왜 대한민국만 이러냐? 이런 얘기고요.
한국은 지하 경제가 GDP의 약 27%로 높아서 그 정도로 높아서 뭐 세금 높게 거두면 다 지하 경제로 숨을 거다라는 말인데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연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도 이상하겠지 뭐. 멍하죠? 그냥 멍하죠? 네, 멍 뭔 때문에 얘기야 그냥 이게 도대체? 멘붕. 자, 한 가지만 봅시다. 제가 요 부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법에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추징세를 내는 것. 누구나 다 직장인은 세금 다 내요?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뭐죠? 탈세가 되는 거죠. 납세자 연맹이 탈세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를 협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 거꾸로 주장하는 거구나. 네. 당신들 세금 올려봤자 그 네. 세금이 다 피해 서민들이 피해보지 뭐 부자들이 피해보나? 현실은 이래 라고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제 정의가 네. 이 부분에 있다. 우리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경제 정의 여기 있고 경제 정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노출된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잘 짚었다. 마지막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기사예요. 네. 광고 좀 없애고요. 이 경찰관 보이시나요? 이분 네. 노숙자인데 이 경찰관이 노숙자가 저렇게 맨발로 있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는 그 지금 뉴욕에 있는 경찰관이거든요. 네. 매장에 뛰어가서 부츠하고 양말 사다가 신겨줬더니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훈훈하네요. 한 가지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참 좋은 얘기가 있는데요. 내가 당시에 12사이즈짜리 부츠를 가져왔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웃기만 하더라. 이분이 너무 짧게 밖에 웃더라. 그리고 그 좀 밥 같은 거 좀 먹으러 가자고 가지 않겠냐고 했더니 거절하고서 이 사람은 사라졌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츠를 산 영수증을 이 경찰관이 자기 방탄복 안에다가 고이 모셔두겠다. 이것이 일종의 부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없을까요?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진이 왜 안 찍힐까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찍힐까요?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이다지 좋게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닐까. 또 하나 옆에 사람들이 좋은 일 할 때 우리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닐까. 사진 안 찍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듭니다. 사진 찍어서 올립시다. 유심히 보고 다닙시다. 네, 유심히 보고 다닙시다. 네. 이런 것들. 네. 좋은 일들은 더 고발도 많이 해야겠지만 밝혀져야 돼요. 좋은 일들도 네.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으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알찼어, 고맙습니다. 알찼어.